출산율과 인구 감소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세계사에서도 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 중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사례도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로마 제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 이르는 영토를 지배했었죠. 이렇게 큰 영토와 강력한 군세력뿐만 아니라 안정된 사회 질서와 윤리관 등 현대 국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로마는 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이토록 강력한 제국이 쇠락을 걷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구 감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근과 질병, 반복되는 침략과 내전 등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있지만 로마 제국의 인구가 7천만 명에서 5천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통계적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인구 감소는 여러 면에서 제국의 멸망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쇠락은 비단 국가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유럽인과 접촉하기 전인 15세기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사회였는데요. 아프리카의 후진성은 노예 산업으로 인해 대규모의 인력이 신대륙으로 빠져나가면서 나타났죠. 최대 4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신대륙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1650년 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던 아프리카 인구는 200년 후 8%까지 급감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다면 아프리카의 미래도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한 고대 국가 중에 현재 대한민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군대와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영화 300으로 대표되는 용맹한 전사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한때 최강의 군대를 지녔던 스파르타의 가장 큰 멸망 이유도 인구 감소라고 여겨집니다.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헤로도투스에 따르면 기원전 475년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층 성인 남자는 약 8,000명이었는데요. 100년 뒤에는 약 1,000명 수준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년 만에 8분의 1로 인구가 급감한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서는 스파르타가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100년 만에 인구가 8분의 1로 줄어드는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흔히들 스파르타식으로 불리는 혹독한 훈련과 지나친 순혈주의로 인한 불평등 심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파르타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원동력이 도리어 멸망의 이유가 된 것이죠. 스파르타식이라고 불리는 혹독한 군사교육은 현대까지 그 말이 이어질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런 교육 방식을 아고게라고 불렀는데요. 그 내용은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동학대로 여겨질 정도로 아주 혹독합니다. 남자아이들은 7살부터 집을 떠나 집단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입소 즉시 벌거벗겨서 채찍질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도 이불을 주지 않았으며 목욕도 몇 번 할 수 없었죠. 합숙 생활에 적응이 끝나면 군사훈련에 들어갔는데 하루 24시간 중 거의 10시간을 군사훈련으로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파르타인들은 맞고 견뎌낼수록 피부가 단단해진다고 여겼습니다. 15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묶어놓고 온몸이 피가 터질 정도로 후려치고 뜨거운 물을 몸에 뿌렸습니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되죠. 그나마 아고게를 견뎌낸 자유시민이면 사정이 나았습니다. 스파르타는 지나치게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전체 인구의 10에서 15% 정도의 자유시민이 나머지를 지배했는데 이 지배계급에 진입하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게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리로 인해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약 100개의 가문이 전체 영지를 차지하여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위처럼 스파르타의 사회는 극단적인 경쟁 사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속된 외세와의 전쟁으로 줄어드는 인구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극심한 인구 감소를 겪은 스파르타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도란 교수는 스파르타의 극단적인 경쟁 정신은 최고의 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최고의 제국주의자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도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 0.6명대의 대한민국은 현대 국가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초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망국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소위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불리는 이런 가혹하고 경쟁만 추구하는 교육 문화가 성행한 지 약 20년이 지난 후 저출산이 본격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스파르타가 저출산으로 자유시민 계급이 줄어들어서 국력이 쇠퇴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또한 한국에서 사교육과 내집 마련 등 막대한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처럼 스파르타의 군사교육 체계였던 아고게가 시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면서 자식을 갖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점 또한 유사합니다. 물론 고대 국가와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제학자인 토드 부콜츠는 국가가 쇠락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꼽았습니다. 출산율 저하, 국제교역의 확대, 부채 증가, 근로의지 쇠퇴, 공동체성의 소멸인데요. 암울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위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물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나 스파르타의 사례를 반면 교사해서 거대한 위기가 닥친 현재 우리나라가 망국의 길을 걷지 않도록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